자, 그럼 먼저 많은 분들의 주머니 사정에 이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식부터 시작해 볼까요? 애리조나 최대 전력회사 APS 이야기입니다. 요금 인상 계획이 또 나왔어요. 그것도 14%나요? 네, 맞습니다. 이게 만약에 승인이 되면요. 2026 하반기부터 월 전기요금이 평균적으로 한 $20 정도 오르게 되는 거예요. 20달러면 적은 돈이 아닌데. 그렇죠. 특히 작년에도 한 8% 올랐었고 올해 초에는 뭐 전력 공급 조정 요금인가 해서 조금 올렸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또 추가로 올리겠다는 거니까 아무래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죠. APS 쪽 입장은 뭔가요? 왜 또 올린다는 거죠? APS 측에서는 그 노후된 전력망, 이걸 좀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 그리고 뭐 운영 비용 자체가 계속 오르고 있다. 이런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현재 요금으로는 좀 감당하기 어렵다는 거죠. 하지만 작년에도 올렸잖아요. 근데 이번 인상폭은 좀 너무 크다는 비판이 많아요. 특히 그 크리스 메이스 주 법무장관은 이거 완전 기업 이익 늘리자는 노골적인 시도 아니냐 이러면서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고요. 네, 맞습니다. 메이스 장관은 이미 물가도 높고 다들 힘든데 주민 부담만 더 커진다. 이러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 이걸 막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아, 그렇군요. 그럼 최종 결정은 누가 하나요? 최종 결정은 애리조나 기업위원회 ACC라고 주내 공공요금을 감독하는 기관이 있거든요. 거기서 내리게 됩니다. 결국 이게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투자, 이것도 필요하긴 한데 또 주민들 부담은 어떻게 할 거냐 이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그게 관건이죠.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경제적인 압박이 주 정부기관 운영에도 영향을 미치나 봐요. 애리조나 경제안정국 AGDES라고 하죠. 여기서 대규모 감원 소식이 있네요. 네, 규모가 좀 커요. 약 500명 정도. 전체 인력의 한 5% 정도를 감축한다고 합니다. 5%면 적지 않은데요. 이유는 뭐라고 합니까? AGDS에서는 연방정부에서 오는 보조금이 삭감됐고 또 연방정부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주 정부에 넘겼다. 뭐 이런 걸 이유로 들었습니다. 근데 이 기관이 하는 일이 꽤 중요하지 않나요? 실업수당부터 해서 노인, 장애인 지원, 또 저소득층 지원 같은 거요. 맞아요. 거의 8,000명 정도 직원이 있는데 정말 수백만 명에게 중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감원이 서비스 질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당장 해고 통보가 이미 됐고 마지막 근무일이 7월 4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서비스 공백 문제도 생길 수 있겠네요. 네,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참 이게 재정 압박 속에서 또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하면 이런 어려움도 생기는군요. 최근에 개통된 피닉스 경전철 사우스 센트럴 연장 구간 있잖아요. 그 주변 상인들이 여전히 힘들다고 하소연하고 있다고요. 네, 공사 기간이 4년 반이나 됐는데 그때 손실을 아직도 만회하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특히 뭐가 문제라고 하나요? 가장 큰 문제로 꼽는 게 그 센트럴 에베뉴로 가로질러서 좌회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고객들 접근성을 확 떨어뜨렸다는 거죠. 그래서 매출이 급감했다고 합니다. 아, 좌회전 하나 때문에요. 네. 예를 들어 어떤 생선튀김 가게는 매출이 30에서 40%나 줄었다고 하고요. 또 16년 된 식물 가게는 아예 폐업까지 고려할 정도로 매출이 뚝 떨어졌다고 해요. 아니, 경전철 생기면 유동인구 늘어서 더 좋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군요. 물론 장기적으로는 그럴 수 있겠지만 당장은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죠. 벨리메트로나 피닉스시에서 뭐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한 160만 달러 정도 지원했다고 밝히긴 했어요. 근데 그걸로는 부족했나 보죠. 네. 일부 상인들은 뭐 지원받기도 좀 까다로웠고 액수 자체도 턱없이 부족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전철이 하루에 8,000명 신규 이용객을 데려올 거다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 현실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 보이네요. 참, 도시 발전 과정에서 어쩔 수 없는 성장통이라고 봐야 할지 좀 안타깝네요. 자, 근데 이렇게 좀 어두운 소식만 있는 건 아닙니다. 반가운 소식도 있어요. 피닉스 다운타운에 있는 태국 레스토랑 로멍 아시죠? 거기 요타카 맡은 셰프가 제임스 비어드상 남서부 최고 셰프로 선정됐습니다. 와, 그거 정말 대단한 상인데? 그쵸. 특히 작년에도 피닉스 셰프가 받았는데 올해 또 받아서 2년 연속 피닉스에서 수상자가 나온 거예요. 이야, 루멍. 거기가 원래 팝업 레스토랑으로 시작해서 커뮤니티 지원받아서 큰 곳이잖아요. 맞아요. 태국 요리랑 문화를 알리는 곳으로 유명한데 지역사회 지지로 성장해서 이렇게 전국적인 인정까지 받으니 더 의미가 깊은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좋은 사례네요.
지역 커뮤니티의 힘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정말 가슴 따뜻해지는 소식이 있는데요. 코코니노 카운티에 세상의 끝이라는 캠핑장 있잖아요. 거기서 실종됐던 자넬반다 씨라고 32세 여성분이 사흘 만에 무사히 구조됐다는 소식입니다. 아, 정말요? 천만다행이네요. 실종 소식 듣고 걱정 많이 했는데. 네, 6월 13일 밤에 캠프장을 나섰다가 연락이 끊겼었는데 여러 카운티 구조대랑 헬기까지 동원해서 수색한 끝에 16일에 발견됐다고 합니다. 사흘 동안이나. 가족들은 정말 피가 말랐겠네요. 그쵸. 가족들은 뭐 최악의 상황까지 생각했다고 하는데 살아있다는 소식 듣고 정말 크게 안도했다고 합니다. 정확히 어떻게 실종됐었고 부상은 어느 정도인지는 나왔나요? 아직 정확한 경위나 부상 정도는 자세히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고 노력한 구조대분들, 또 가족분들 덕분에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죠.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애리조나의 미래를 위한 준비, 특히 의료 시스템에 관한 소식을 좀 보죠. 애리조나 대학교 UofA가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고 3년제 의학학위 과정을 도입하기로 했다고요? 네, 이게 상당히 좀 파격적인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3년제 의대라. 좀 생소한데요. 왜 이런 결정을 내린 거죠? 지금 애리조나가 1차 진료 의사가 많이 부족해요. 한 600명 정도 부족하다고 하고 2030년까지는 거의 2,000명이 더 필요할 걸로 예상되거든요. 와, 생각보다 심각하네요. 네, 그래서 이 3년제 과정은 특히 부족한 1차 진료 의사를 좀 더 빨리 배출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겁니다. 학생들이 더 빨리 수련 과정에 들어갈 수 있도록요. 근데 4년 과정을 3년으로 줄이면 혹시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있을 것 같은데요. 줄어드는 건가요? 주로 이제 4학년 때 많이 하는 여러 전문 분야를 탐색하거나 선택 과목을 듣는 기간, 이런 걸 좀 압축하는 방식이라고 하네요. 그렇군요. 필수적인 건 다 배우는 거다. 네, 일단 올 가을부터 투싼하고 피닉스 캠퍼스에서 합쳐서 36명 정도 학생을 선발해서 시작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의료 공백을 어떻게든 메워보려는 좀 절실함이 느껴지는 대목이죠. 네, 오늘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애리조나가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압박들, 또 기회들, 이런 것들이 좀 동시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